이번 시간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7장에 밴드 관련된 얘기가 밴드 시오리 관련된 얘기를 여기서도 계속 합니다. 왜냐면 7장에서 마저 다 못 해봤자 이게 뭐지 하고 와닿지 않는 것들이 반도체를 하면서 와닿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고요. 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알아야 될 거는 N타입, P타입이 뭐냐, 이게 뭐지? 하는 거죠. N은 네거티브, P는 포지티브예요. 뭐가? charge가. 이런 개념이 있고, impurity state라는 게 이제 이걸 꼼꼼하게 다루진 않고요. impurity가 어떻게 있는데, 얘네가 N타입, P타입을 만드는 donor, acceptor.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일반 그 영어 단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뭘 돈 기증하고 뭘 받아먹느냐? 전자예요. 전자. 음, 이런 얘기들을 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밴드갭이 뭐냐, 그리고 이퀘이션 모션 이런 얘기들을 좀 할 텐데, 제가 이 구성을 이게 참 고쳐밀리가 힘든 것이 이 얘기 저 얘기가 막 짜집기가 돼 있어서 그게 좀 힘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가지 수식이 제가 약간 좀 책의 순서대로 안 나가는 편인데요. 그런 데는 저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지금 처음에는 일단 그림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그림 1번이 뭐냐면 Carrier Concentration for 이 보면은 10의 23승 단위가 어떻게 되지? Per concentration 단위가 concentration 집중. 근데 이게 농도가 되기도 하고 밀도가 돼요. 뭐의 밀도? 숫자. 근데 n은 숫자니까 볼륨은 이 경우에는 센티미터 3승. 이 미터 MKS를 쓰질 않고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 숫자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한데 이 단위를 쓰는데 10에 13, 23 이렇게 돼요. 아보가드로 넘버가 대충 이게 6.02 곱하기 10의 23승이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보가드로수 넘버만큼 있으면 뭐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 게 메탈이에요. 여기 좀 책이 좀 스캔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 아보가드로수 넘버인데 자세히 보면은 세미컨덕터 저마늄이나 이런 세미컨덕터 이런 경우 보면은 10에 24, 15, 16 이런 숫자가 나와요. 이게 스케일이 지금 이게 10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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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00, 10배, 10배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요 숫자들이 얼마냐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게 머릿속에 이게 딱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 감이 좀 약한데, 혹시라도 반도체를 진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가, 그때그때 외우고 해봤자 와닿지도 않는데, 갑자기 이게 중요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 인식은 굉장히 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그림은 그림 이게 있는데 이건 되게 도식화된 그림인데 요 밴드가 딱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이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름 단어를 보면 Field Balance Band. Field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건 수식어예요. Balance Band라는 말이 진짜 용어입니다. Balance Band인데 위에는 Conduction Band라고 불러요. Conduction Band인데 야, 이게 반도체를 하루에 다루는 거니까 요 안에 밑에 있는 요거에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페르미 레벨이 돼요. 페르미 에너지가. 우리가 페르미 에너지가 딱 됐어요. 그 다음 어베일러블한 스테이트가 딱 갭만큼 떨어져 있어서 여기에는 스테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금지된 밴드다 이렇게 해서 forbidden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밸런스 밴드에는 전자가 다 차 있으니까 필드 돼 있다고 그러고 컨덕션 밴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비어 있으니까 vacant 또는 empty라는 말을 써요. 이건 단순히 수식어예요. vacant를 써야 되냐, empty를 써야 되냐 이거는 자기 취향 문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물론 이건 도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림은 이게 아니고 뭐 디스퍼션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밴드를 그리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3번은 지금 보면은 이게 저마늄이라고 그러고 실리콘인데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예, 캡션을 잘 보셔야 돼. Intrinsic electron concentration as function of temperature. 자, 이때 영어 단어 intrinsic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하고 대비되는 말이 extrinsic이에요. int, ext. 자, 우리 가구를 뭐 꾸미고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인테리어를 꾸민다고 그래요. 인테리어. 그러면 인테리어에 대비되는 물론 이거는 이제 고유 명사처럼 됐는데 인테리어에 대비되는 거는 엑스테리어예요. 어, 이런 개념으로 딱 하는데 인트린직이라는 말은 엑스트린직부터 설명하면 좋겠어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얘 자체로 자체 고유 성질이 있는 경우를 intrinsic character라고 얘기하고요. 요 외부에다가 뭘 펌핑을 하거나 뭘 쥐어고 짜고 외부 힘이 가해지는 외부 요인에 의한 거를 extrinsic 요인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이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생기는 이런 감이 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은 저마늄이고 오른쪽은 실리콘이고 온도에 따라서 대충 우리가 300K가 룸 템퍼러처인데 얘는 보면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이 증가하는구나 라는 게 증가를 하는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증가하냐면요. 이게 리니어한 것 같잖아요. 근데 잘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Y축이 컨센트레이션인데 10에 10승, 11승, 12승 얘네들은 리니어하지가 않고 로그 스케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로그 Y가 AXB 이런 꼴이 돼가지고 실제로는 exponential AX 더하기 이런 꼴이 돼요. 이 exponential B를 취환하면은 이런 꼴로 돼서 이거는 실제로 리니어 스케일로 하면은 이게 팍 올라가는 이런 커브가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실 때 단순하게 XY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고 요, 요 좌표 왼쪽에 요 지수를 잘 보시고 아 얘는 1, 2, 3, 4가 아니고 10배씩 커지는 이런 거는 로그 스케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간단하죠. 온도가 올라가면 컨센트레이션이 증가한다. 근데 정확한 관계식은 내가 잘 모르겠고, 그 물질마다 다른데, 크기가 대충, 근데 숫자가, density가 보통 10승에서 14승 정도 되고, 얘도 12에서 14승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절마늄하고 실리콘은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인데, 얘네들의 임퓨리티 엘렉트론 밀도가 대충 저 정도 된다. 자, 저게 10에 14승인데 아보가드로 수의 넘버에 비하면 이거면은 이게 얼마야? 10에 마이너스 9승입니다. 10에 마이너스 9승이면 엄청 작은 1억 분의 1 정도 되나? 마이너스 6승에 100만, 1000만, 1억, 10억 분의 1이에요. 우리가 14승 하니까 10승, 11승 하니까 굉장히 커 보이지만 아보가드로 수에 비하면 이건 굉장히 작은 스케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눈에 띄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림들은 또 지금 그 다음에 얘기를 할 거는 이 지금 그림으로 된 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또 정리를 할 텐데 지금은 감이에요, 감. 반도체를 하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양자역학 쪽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 양자역학에서 지금 어디 갔어? 양자역학에서 이 스테이트하고 자, 수소 원자를 할게요. n 이퀄 1하고 n 이퀄 2의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뭐 13.6 일렉트론 볼트고 얘는 4로 나누면 얼마지? 3. 얼마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n 이퀄 1에서 얘 0인 놈으로 딱 가면 얘만큼의 에너지를 어딘가 쏴줘야 얘가 튀어나와요. 전자가. 근데 n 이퀄 1에서 n 이퀄 2로 가는 거는 이거 어떻게 되지? 파이널 스테이트가 2의 제곱
제곱분의 이 리드버그 빼기 1의 제곱분의 이 리드버그 이래가지고 리드버그 빼기 1 빼기 2 이렇게 돼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누군가가 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애초에 전자가 여기 있다가 n 이퀄 1로 얘가 내가 아유 이렇게 딱 떨어지면 에너지가 이만큼 더 낮아지는 거니까 그 남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빛으로 나갑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은 게 지금 반도체에서는 되게 쉬워요. 그런 이거. 지금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이 얘기를 또 다시 얘기하는데 되게 디테일한 밴드를 와 그려놓고 하는 복잡하니 일단 단순하게 밴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얘가 전자가 뻥 튀어 올라가면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에너지를 걸어줘야 얘가 더 높은 데로 가요. 근데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반대로 에너지를 더 내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해당하는 게 가시광선이면 우리가 빛을 보는 거고 이에 해당하는 게 적외선이면 적외선 카메라가 되는 거고 이 해당되는 게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이면 자외선 디텍터가 되는 거고 요거에 해당하는 게 감마레이 에너지라면 감마레이 디텍터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얘가 이렇게 가는데 또 오른쪽 그림은 여기서 딱 갔더니 얘가 더 낮아 여기보다. 그러면 얘가 에너지 관점에서는 아유 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쪽이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에너지는 어떻게 컨저브를 하는데 모멘텀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때 아유 난 가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요게 모멘텀이 전자의 관점에서 나올 수가 없고 그 이 시스템 전체 보통은 포논이 그러니까 포논이 내가 도와주지 마 이렇게 해서 가는 인터랙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인터랙션이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거 하나만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전 공간 K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 모든 인터랙션 다 고려해서 하면 뭘 할 수 있냐면은 흡수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은 측정을 하고 이론적으로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 그림 5하고 4하고 5를 잘 보시면 옵섭션이라고 하는 걸 측정을 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는 게 요 차이 왼쪽일 때는 다이렉트 갭일 때는 이렇게 샤프하게 딱 올라가고요. 인디렉트 갭이면은 요거에 해당 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얘가 K0인 게 그냥 다시 0으로 가는 이런 건 다이렉트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로 갈 때 그냥 집에 가느냐 어디 들렀다 가느냐 얘는 집에서 어디로 갈 때 집으로 가는데 들렀다 가는 게 직접 가는 거고 얘는 어디 들렀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렀다 가는 경우에는 이런 약간 인디렉트한 트랜지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옵티컬 스펙트러를 보면은 요 끝에 이런 거를 요 아무것도 없다가 요 엣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엣지. 뭐 엣지 있다 할 때 그 엣지입니다. 그 엣지에서 이게 샤프게 팍 올라가면 아 얘는 다이렉트 밴드 갭이고 삐질삐질 하다가 이렇게 팍 올라가면 얘는 인디렉트 밴드 갭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만 보고요. 그리고 지금 그냥 지금 수업은 뭔가 외워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괴롭고 음, 뭘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지 하는 그 공황 상태에 빠질 텐데 그냥 여러분들 물리학과를 나와서 반도체라는 게 진짜 뭐 현대 그 기술의 총알하는데 그 막 기술을 막 들여다봐도 여러분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기술을 이루는 기본적인 것들을 아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요. 그 처음부터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나 날리지를 갖는 거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본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테이블 1에 나온 거는 반도체가 뭐 한두 개가 아닌데 여기에 갭하고 밸런스 밴드 갭이 인디렉트냐 그 갭이 인디렉트냐 다이렉트냐 하는 구분이 딱 돼 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도 사실 갭이 한 5.4 이건 되게 큰 거예요. 뭐 실리콘은 인디렉트인데 1.17인데
0K에선 그렇고 0켈빈에선 300K 보통 룸 템퍼러처라고 그래서 실온 그럼 상온 그러면 300K를 보통 상정을 합니다. 300K일 때 1.11 좀 줄어들죠. 저마늄도 0.744인데 0.66으로 줄어들고 알파틴이라고 하는 주석은 다이렉트인데 이게 딱 그 밴드가 이렇게 샥 붙어버려가지고 제로 밴드 갭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도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미메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좀 별개이고 뭐 이런 걸 보는데 지금 한번 숫자들을 한번 트렌드를 얼추 한번 보시면 0켈빈에서의 값보다 300K에서 값이 줄어들어요. 그 예외도 있는데 예외가 요 놈이 하나 예외가 있고요. 요 놈이 예외가 있고요. 그 또 뭐가 있지? 요 예외를 제외하고는 요거 이게 보면 이거 납계열이네. 이거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커지는지.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많은 경우로는 통상적으로 이건 이유를 알겠다. 내가 뭔지. 통상적으로는 온도가 올라가면 이 갭은 줄어들어요. 이해가 든다. 근데 이유는 뭐냐? 이유가 뭘까? 뭔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자, 보통 그래서 이 반도체를 볼 때 온도가 0켈빈에서의 갭이냐, 300K에서의 갭이냐, 이 온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0켈빈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반도체를 실전을 하는 사람들은 300K를 얘기하거나 근데 프로세스 과정에서 600K나 되게 높아지면은 그때 갭이 얼마지 하고 그건데 그 굉장히 그 당연하고 꼼꼼한 그 아닌 것그 지금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런 거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해서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던졌죠. 이런 밴드갭이 간단한 문제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이런 밴드갭이 여기서 이렇게 딱 가는 게 이 밴드갭이 0켈빈에서 2제로인데 왜 0켈빈에서 이건데 300켈빈에서는 왜 이게 더 줄어드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멘붕? 0켈빈이면은 0켈빈이면 OK라고 쓴 게 오케이. 오케이. 이게 때는 thermal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thermal 에너지가 제로. 그러면 볼츠만 팩터가 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갭을 이 얘를 제로로 기준하고 얘를 제로로 기준했을 때 스테이트가 0, 얘는 에너지가 이거였을 때 보면은 relative한 볼츠만 팩터가 1, 얘는 exponential EG KB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합해가지고 노멀라이즈 하면은 그게 파티션 펑션이죠. 얘 두 개만 생각해 보면. 근데 0일 때는 얘가 0이면은 얘가 무한대가 돼서 얘는 0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가 allow 되지가 않아요. 볼츠 팩터 자체가. 근데 파이나이트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그 어느 정도 probability를 가지니까 얘가 probability 가지니까 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놈 때문에 얘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러프한 설명이에요. 음, 이 그림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뭐냐면, 반도체의 경우 진짜 디테일한 밴드 계산은 복잡한데, 아예 모르겠고, 간단하게 그냥, 컨덕션 밸런스 밴드 이렇게 돼 있고, 뭐, 필요하면 여기 밴드 하나 더 그리고, 컨덕션 밴드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놈은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데, 하고 물으면 전자가 하나가 빵꾸 뻥 뚫려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위에서 이렇게 가면 에너지가 낮은 놈에서 올라가면 누군가 뭘 줘야 되죠. 그러니까 빛을 외부에서 줬을 때 그 흡수를 해서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흡수를 했는데 올라가서 상태가 없으면 안 가요. 근데 이 경우는 요만큼만 지금 그림을 그러면 요만큼의 에너지를 줘봤자 어디를 가봤자 스테이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스테이트는 나오지가 않아요. 에너지를 줘봤자 최소한 요만큼은 돼야 요 갭만큼은 돼야
얘가 갈 때가 있어요. 이 느낌입니다. 예, 이거를 이해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밴드를 그릴 때는요, 많은 경우에 이런 브릴리언존인데요. 브릴리언존에 이거는 외우지 마요. 이 브릴리언존의 FCC에 따라서 이 면의 그 감마 포인트는 하나 있고, 요 요 포인트 X 방향, Y 방향, G 방향이 FCC면은 큐빅이기 때문에 X, Y, G를 어떻게 잡아도 다 똑같아서 걔네들은 X 뭐 이런 레이블링이 있어요. 이 K 포인트들 하이 시메트리 포인트 따라서 밴드를 그립니다. BCC도 뭐 비슷한 게 있는데 이 코디넷들은 다 그 진짜 밴드 계산을 할 때 중요해지고요. 디테일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떻게 되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로 한다 이런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 제가 그 밴드 얘기를 여기서 할게요. 이 뜬금없는데 밴드 픽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고체 내에서 전자인데 엘렉트론인데 우리가 지금 어떤 수식어가 뭐냐 프리 엘렉트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밸런스 엘렉트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컨덕션 엘렉트론이라는 말도 썼고요. 그런데 밴드 스트럭처에서 이 효과로 얘기하는 그 밴드 스트럭처로 나오는 거는 밴드 일렉트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밴드 일렉트론은 웨이브 펑션이 뭐다? 밴드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은 블록 펑션이에요. 블록 펑션입니다. 자, 근데 이 밴드가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아이유를 내가 쳐다보는데 기자들이 막 있으면은 요 한 덩어리로 보가지고 얘가 봐서 실제 아이유보다는 커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래도 나는 사람은 세 사람인데 한 사람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 밴드 스트럭처는 이런 관점에서는 one particle picture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one particle theory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 왜냐면 10의 23승계 정도에 되는 거를 유니셀을 잡아서 하더라도 엄청 이거 N개의 전자가 있는데 힐륨도 익젝트하게 못 풀어요. 힐륨도 못 푸는데 그보다 전자가 더 많은 거는 당연히 못 풀겠죠.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런 시올인데 밴드 시올이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시올이가 있다 그러면 다 맞는 줄 아는데 아니고요.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 언제 그러냐 그러면은 얘는 모트 인슐레이터라는 게 있고요. 인슐레이터인데 이거는 별로 그리고 썸 매그넷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 이런 물질을 아세요? Fe4 헤미타이트인데요. 마그네타이트. 이게 마그네타이트인데 이게 철이 녹슬면은 옥사되는데 이거를 아직도 사람들이 못 풀어요. 알고는 있는데 이거 잘못 들어가면 인생 망쳐요. 연구는 펀더멘털한데 되게 힘들어요, 되게. 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가 항상 이론이 반드시 다 맞는 건 아니고 그 리미테이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뭘 좀 해보냐면은 이제 밴드 시오리 얘기를 뜬금없이 다시 하는데 어 우리가 이런 밴드가 하나 있다고 치는데 요 X축은 K고 얘는 이런 펑션이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이퀘이션으로 나오진 않는데 뭐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럴 경우에 제일 심플한 거를 가지고 이제 심플한 케이스는 프리 엘렉트론이고 프리 엘렉트론은 2m 이렇게 됩니다. 근데 프리 엘렉트론 다음으로 심플한 게 매스가 좀 m스타로 바뀌었는데 m스타의 정체는 내가 모르겠고 이럴 경우에 한번 양변을 미분을 해볼게요. 양변을 뭘로 미분하냐? K로 미분합니다. 근데 K로 1차원 문제만 일단 다뤄볼게요. K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M 스타 하바 제곱 K예요. 근데 이 하바 K가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모멘텀이잖아요. 모멘텀을 매스로 나누면 뭐지? 그러니까 하바 V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키면은 V는 3차원으로 가서 가져가면은 V는 하바를 여기다 놓고, 이 K를 3차원으로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K에 대한 미분인데, 이 벡터로 어떻게 미분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심벌이에요. 그레디언트를 취하는데, 우리가, K 스페이스, 그레디언트를 리얼 스페이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K 스페이스에서의 그레디언트를 취한다. 그러면은 이 나오는 게 벨로시티인데 어떤 벨로시티냐면은 그룹 벨로시티예요. 그러니까 엘렉트론이 그 솔리드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이 그룹으로 이루면서 이루는 게 됩니다. 하나 그 C는 오메가 빛의 속도는 이렇게 되는데 V는 어떻게 되지? 자,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앞에다 하바를 붙이고 하바를 나누면 하바 오메가가 에너지니까 에너지. 자, 그러니까 이 식하고 똑같아요. 얘는 그레디언트는 3차원을 나타내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간단한 거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일단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내가 지금 그룹 벨로시티는, 자, 이 식을 못 외우겠으면은, 식을 이거를 이렇게 외우는 게 저도 잘 안 돼서요. 항상 요 간단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드를 하고 그래서 3차원으로 확장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웁니다.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음.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게 하나 일단 읽고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어,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음, 내가 뭘 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룹 밸런스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블록 스테이트가 어떤 거냐 하는데 블록 스테이트가 우리가 요런 놈이 있죠. 요거를 요거의 K의 정체가 뭐냐를 이제 알고 싶어서 좀 복잡한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걸어요. 자, 이게 만약 이게 아이겐 펑션이면 모멘텀 스테이트를 걸었을 때 뭐 어쩌고 모멘텀이 뻥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해보는 겁니다. I have a 뭐 gradient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됐는데 I have a 나오고 얘가 일단 앞에 거에다가 하면은 gradient 하면 이게 나오고 얘는 지 자신 이렇게 됐고 뒤에 거에 gradient 가면 exponential은 그냥 나오고 u 펑션의 gradient가 됩니다. 자 이거는 리얼 스페이스의 gradient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얘는 원래 블록 스타트 요게 되죠. 요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아이하바 이렇게 되니까 하바 K 모멘텀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K가 블록 스테이트의 모멘텀이구나 라고 모멘텀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하바 곱한 게 되는데 문제는 요 뒤에 부분이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U가 콘스탄트일 때만 이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거는 I have a 곱하기 이게 문제는 U로 이렇게 돼서 이게 non-zero예요. 일반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have a K는 not not electrons momentum. 이게 여러분들 고체에서 여러분들 여기 밴드 엘렉트론의 모멘텀이 아니다. 근데 이게 정체는 모멘텀 같이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게 꽤 어렵고요. 저도 사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하바 오메가는 그래서 사람들 얘기가 이제 크리스탈 모멘텀이다. 이게 뭔 소리냐? 근데 엘렉트론의 모멘텀으로는 불충분하여 모멘텀 엘렉트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솔리드라는 격자와 크리스탈과 엘렉트론이 같이 있으니까 momentum of the system of the whole 여기다 지워서
of the whole system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도 좀 좀 힘쓸 수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해석은, 이래도 모르겠다 하면 얘는 그냥 퀀텀 넘버다. 어떤 퀀텀 넘버? 퀀텀 넘버 하면 여러분들 인티저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컨티뉴어스 넘버인데 어디에 디파인 되냐? 불린 존 안에 디파인 되어 있는 이거 엘리멘트 기호예요. 퀀텀 넘버 오브 블록 스테이트, 블록 스테이트를 기술하는 퀀텀 넘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쪽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 그러면 이것까지 됐고, 갑자기 수학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까 했던 거를 좀 장난을 좀 쳐볼게요. 이펙티브 매스를 하나 할게요. 이펙티브 매스는 제일 심플한 케이스가 2m 스타. 자, 1차원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m 스타만 꼽집어 내고 싶으면 우변을 달랑 m 스타만 남게 하려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내면은 얘를 미분을 하면 m 스타 하바 제곱 k가 돼요. 다시 미분을 하면 k에 대해서 얘는 m 스타 k는 없어지고 하바 제곱을 나누자. 자, 그렇게 되면은 effective mass는 이거를 일반화시키면은 k제곱을 이렇게 미분한 이게 effective mass가 됩니다. 그러니까 effective mass의 역수는 2차 미분 계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mass가 이렇게 요 놈과 요 놈 또는 i equal x제곱하고 2x제곱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미분을 하면은 어느 게 이게 더 함수가 크죠?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역수기 때문에 이펙트 매스가 더 작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사인만 바뀐 거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샤프하면은 뾰족할수록 이펙트 매스가 줄어든 겁니다. 이 평평하면은 이펙트 매스가 큰 겁니다. 플랫하면 이 직선이면 거의 무한대가 돼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펙트 매스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좀 할게요. 음, 여러분들이 밴드의 크리스탈 또는 밴드 엘렉트론이 포스를 받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크리스탈 자체에서 벌써 전자와 핵 또는 전자와 전자끼리 쿨롱 포스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힘들은 인트린직한 요 안에 있는 거고, 그거와 별도로 외부에서 external force라는 거를 하나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는 뭐 자기장을 걸어준다든가 아니면 전기장을 하나 세게 밖에서 걸어준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힘이 그냥 힘이 아니고 내부에서 존재하는 힘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힘이 들어가면은 이 external force를 1차원 문제로 간단하게 이제 이게 복잡해 스몰 f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에너지 변화는 얘가 이렇게 됐는데 FD잖아요. 워크는 FX잖아요. X는 어떻게 되지? V 곱하기 델타 T예요. 이건 좀 우리가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이용할 겁니다. 이따 치고 변분법을 이제 쓸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델타 E는 지금 베리에이션이가 이거 좀 예쁘게 쓰자. 얘는 이건데 K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되지? K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바꾸면 뭐 그냥 이 에너지를 K로 미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이렇게 됐는데 요게 뭐가 되지? 아까 V는 어떻게 됐지? 이거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요 공식을 써보면 하바 V, 이게 하바 V예요. 그게 델타 K가 된 게 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양변을 이걸로 나눠줘요. 어차피 나눠준다. 우리 시간에 대한 변화는 우리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에너지의 시간 변화는 요건데, 요, 요거는 하바 V, 델타 K, 델타 T, 얘는 V, FV. 그리고 요 식만 우리가 하면은 VV 나눠지고, 그런 다음에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이제 미분이 되는데, 하바, 얘는 시간, K에 대한 미분, 얘는 F,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모멘텀은 아니라고, K는 모멘텀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게 골 때리는 결과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게 생각해보면은, 어, 3차원으로 바꾸면 얘는 외부 힘, 요게 됩니다. 그러면 이 K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주면, 전자도 반응을 하지만, 크리스탈 또는 레티스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대표 선수로 우리가 전자 블록 스테이트의 그 K 레이블링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식이 지금 몇 개 나왔죠, 지금. 이제 지금 어디 갔어? 지금 식 몇 개를 지금 식이 지금 나온 게 이게 하나 나왔고 이펙티브 매스에 대해서 하나 나왔고 이펙티브 매스 식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지금 HDT K에 대한 미분이 외부 힘, external force 요 세 개가 나왔습니다. 밴드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고요. 여기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는데 만약에 힘이 로렌츠 포스면은 외부에 자기장을 걸어줬으면 로렌츠 포스가 뭐지? 자기장이 이거 하고 끝내야지. 로렌츠 포스라는 거는 자, 일단 힘이 이름이 붙어 있는 거는 좀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charge particle 전하를 갖고 있는 under B field 이때 받는 힘이에요. 이미 일반 물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 힘은 어떻게 하냐면 charge가 Q고 V로 가면은 이거다. 이거는 이제 SI 유닛에서 하고요. CGS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단위가 다른데요. 이 charge가 달라서 그래요. 이거는 CGS 유닛. 저는 좀 CDS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내가 익숙해질지 참 몰랐는데, 이거를 보고요, 이제 한번, 봅시다. 얘가 요건데, 요 CDS로 쓸게요. 근데 요건데,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자의 경우는 차지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음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 C를 넣고, V는 어떻게 됐지? 아까, 어, 요 식을 집어넣어요. 하바 에너지 K 스페이스 그레디언트 곱하기 B 필드.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걸 한번 봅시다. 외부 힘이 얘는 B 필드와 수직이고 force는 그레디언트 에너지와 수직이에요. 에너지가 이런 서피스가 있는데 그 산으로 칩시다. 산으로. 산등성이에 이게 높이가 산이 있는데 요 높이가 일정하면 그런데 요 기울기 방향으로는 기울기 방향하고 수직인 거니까 요 등고선 따라서 얘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constant energy surface에서는 B 필드에 의한 힘이 제로.
이거 잘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반복을 할 텐데, 이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 하다 내 하고 싶은 얘기해서 이게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반도체의 이 dielectric function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dielectric function하고 옵티칼 이거하고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게 여러분 전자기책에서 dielectric function이 있는 파트, 굴절률 파트가 있어요. 근데 혹시 광학을 듣는 분들은 현대광학에서도 충분히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어, 저는 학부 때 광학을 전혀 안 들었는데 이 옵티컬 프로퍼티 계산을 하면서 공부를 한 케이스고요. 물론 좀 디테일한 건 좀 다르지만 그리고 이게 밴드 스티어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 블록 스테이트에 대한 거를 계속 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 몇 가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런 요 디테일한 것도 있지만 항상 이제부터는 이 밴드 제일 단순한 거는 요게 얘가 이렇게 있다가 난 여기로 갔어 그러면은 이게 딱 뛰는 요 상황을 이제 항상 어, 기억을 합시다. 요 그림을 제일 이해하면은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를 이해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